관련된 독서, 주제 통합적 읽기, 이게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책과 글은 다른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게 되는데요. 자, 때로는 어떤 인용이나 예시처럼 직접 다른 책이나 글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서로 공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다른 글과 간접적 관련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책에 대해 직접 인용하는 직접적인 관계, 또 반대로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대비 내지 다른 관점의 입장에서 이 간접적인 관련을 맺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러한 관련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호 텍스트. 자, 상호 텍스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활용하면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그냥 풍부한 독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 자,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밑에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을 독자의 관점이나 목적에 맞춰서 재구성하면서 읽는 활동을 우리는 주제 통합적 읽기. 가장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종류가 달라요. 자, 여기 이 글들을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을 갖춘 글이 작성될 수 있는데, 이를 서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하고? 상호, 자, 비판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비판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독자는 그 화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며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인데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을 통해 독자일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들을 지금 읽음으로써,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자,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바라보고 좀 더 주관적이며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것을 인간과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이걸 통해 문제 상황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자, 그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 여러분들 아래 있는 이 표로 보시면 좀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에다가 제가 밑줄을 권하는데요. 자, 먼저 목적을 구체화시켜야 되겠고요. 자, 어떤 목적으로 이걸 읽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기에 맞는 자, 글을 찾아야 될 겁니다. 글 수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글의 분야나 자, 글쓴이의 관점, 이런 형식 같은 걸 다른 글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지금 글에서 자, 여기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런 정보를 추려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그 정보를 가려내어 해당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계를 아래 있는 표로 보시는 게 좀 쉬울 겁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갈까요? 자, 먼저 자, 운영전이라는 비극적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인데, 자, 여기서는 김진사가 누구한테 보냈대요? 자, 운영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여기서 운영이는 신분이 뭐라고? 자, 궁녀입니다. 자, 궁녀인 자, 운영이에게 자, 바깥에 있는 김진사라는 선비가 자, 사랑의 러브레터를 지금 보냈어요. 자, 한번 그대와 같이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그랬는데, 자, 이때 지금 나중에는 옮기긴 하지만 이 서궁에서 이제 이렇게 거처하고 있는 바로 누구? 바로 이 운영이. 그러니까 수성궁이랑 궁궐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궁녀들이 한 10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놔요. 그 중에 이제 서궁에서 이제 거처하고 있는 운영이를 이렇게 자, 운영 씨는 지금 저기쯤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자, 이제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럼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했고요. 마침 벽통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누가 누구한테? 김진사가 이 수성궁 잔치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궁의 주인인 안평대군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궁궐로 들어갔더니 그때 몰래 운영이가 지금 편지를 써놨다고 그것을 김진사한테 줬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글썽거렸고 너무 좋아서 자 그리고 자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자 한자 성어 기억해 놓으세요. 전전 반측. 자 잊지 못하고 엎치락 저착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전전반칙이라고 그래요. 자 뭔가 음식을 먹으려 해도 지금 음식이 목에 걸린답니다. 자 이거 사랑의 병에 걸렸네요 지금. 자 상사병이겠죠? 자 그래서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어떤 약을 써더라도 지금 효과가 없답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이 한을 풀 수만 있다면 자, 이 한을 푼다는 것은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자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죽는 거는 원통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꼭 당신의 얼굴 한 번만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자,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맨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지금 운영이가 지금 김진사한테 다시 답장을 썼네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작년 가을밤이었죠. 처음에 군자. 자, 김진사를 여기 군자라고 지금 호칭했어요. 자, 김진사님의 모습을 뵙고는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를 유배해 오신 거구나. 자, 모처럼 느껴졌대. 자, 한눈에 뻑 가버렸네 지금. 신선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저의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건만. 자, 지금 운영이는 자기가 궁녀 10명 중에 그렇게 자기가 출중하게 예쁘지는 않지만 지금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제 5세틴 먹물 한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안평대군이 지금 김진사를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서 지금 시를 쓰게 합니다. 그때 운영이한테 옆에서 먹을 갈게 해요. 자, 그때 이 먹물이 튀어가지고 김진사가 이렇게 이제 붓에다가 이제 먹물을 찍을 때 그 먹물 한 점이 바로 여기 누구? 바로 이 운영이의 손등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마침내 가슴 속 산을 맺게 할 빌미가 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 지금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자, 꿈속에서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현실에서도 그렇고 꿈속에서도 늘 당신 생각밖에 없었대요. 자, 밑에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서 어려 있었답니다. 자, 밑에는 여러 가지 감정 인물들이 보이네요. 자, 소쩍새가 우는 소리이며 오동남의 밤비가 내리는 소리든가 또는 서글퍼 차마 들을 수도 없었고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이 모습 역시 서글퍼 참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화자의 어떤 울적하고 슬픈 마음 이것을 이 동그라미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 인물들. 자, 병풍에 기대 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 서기도 하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자, 낭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낭군을 만나보기도 전에 제가 죽지 않을까 하는 것. 자기도 뭐야 똑같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만 같대요.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자, 바다가 마르고 그 다음에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품은 한 이것은 사그라지지 않을 겁니다. 약간 과장법을 통해서 김진사에 대한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서간문이 뭐예요? 자, 편지글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서간문이라고 합니다. 자,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나겠는데 여기는 아직 비극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신문적인 사이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운영이가 지금 궁녀라는 이런 신문적 한계가 있고요. 자, 주제는 남녀간에 이룰 수 없는 비극적 사랑. 자, 그리고 특징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네요. 자, 먼저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이란 현실적 문제를 다뤘고, 자, 인간이 보편적으로 감정인 바로 이 사랑의 내용. 자, 고전적인 어떤 말투가 드러나고, 아까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는 사랑의 역사라는 설명문입니다. 정보 전달의 글이란 뜻이겠죠? 자, 보통 정보 전달의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앞에 하나씩 볼까요? 그때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문역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요소로 봤다는 얘기겠죠. 언제? 고대 로마 시대. 고대에는. 자, 그런데 중세가 오면서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네요. 자, 바로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 이걸 로망이란 말이 밑에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부터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결혼 이야기, 바로 로망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 근대 와서 이것이 이제 노블, 바로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고요. 자,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랑이란 신분에 의한 의무적인 것, 그다음에 필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 보통 같은 경우 우리는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어요? 그 양반 4대부 가문은 꼭 양반 4대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됐지 천한 신분하고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밑에 하지만 자, 이거 결혼은 결국 이게 뭐가 되네?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결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17세기 이후가 되면서 자, 시대가 언제쯤일까요? 17세기니까 1600년 이후 이제 이후에 신분 계급이 구속이 느슨해지면서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개인의 권리,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해요. 자,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이제 이때 갖춰지게 되는데,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낭만적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정해요. 정말 종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사랑이란 종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사람들은 종교처럼 그렇게 맹신하고 신봉을 했단 말이야. 자, 그만큼 이제 바로 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이 없이 자, 이 요동하고 있는 자, 이런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믿나요? 자, 밑에 보시면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자기 승화를 자, 이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를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 결국 사랑 내지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뭐야? 부족한 나가 다른 또 하나의 짝을 만나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본 거란 말이야. 자,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게 이 낭만적 사랑 이걸 꿈꾸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어떤 입장? 자,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이렇게 반대로 자, 이것이 언제 넘어서 1792년이니까 자, 이때는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자, 이때 자, 페미니스트인 누가?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자,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 자, 뭐로 바뀌어버렸나요? 자, 수동적 존재가 이렇게 주체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네요. 주체적 존재. 자,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로 지금 보게 됐고요. 자, 현대사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역사의 기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 특히 여기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너무 좀 비극적이네요. 뭐로 전락해버렸대요? 일터의 사냥꾼, 돈 버는 기계. 이걸 전락해버렸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현실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자기 밖에 나가서 결국 어떻게 일을 해. 그 집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뭔가 좀 어머니나 누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보호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자, 밑에 갑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이벤트 또는 사랑스러운 체험을 함께 해줄 남성을 꿈꿉니다. 너무 다르죠. 자, 그러면서 자, 밑에 현대사의 사랑과 결혼은 결국 동상이몽. 무슨 뜻이에요? 자,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같은 침상에서 자, 결국 서로가 지금 결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같다 다르다?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이고 성인 것이라고 낙인 찍기를 합니다. 자,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에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뭐란데요? 이것을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더 나아가서 자, 상대의 자아를 어떻게 하는 거? 확산해가는. 자, 이 입장을 지금 취하게 되네요. 자, 그것이 뭐냐?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자,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상대는 곧 자신을 발견하는 무엇이 된다는 것? 거울. 자, 거울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물어봤다. 결국 여기서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 이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 점점 좀 비극적이네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중세의 어떤 로망, 낭만적 사랑, 막 기사님, 백마탄 왕자님이 막 공주를 구하는 자, 이럴 때의 사랑의 이런 감정들이 지금은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채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서로 또 남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아유, 이제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 뭐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여성은 아직까지도 뭐야? 아, 나는 어떤 공주님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합니다.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상이몽의 자, 그것이 동상이몽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자, 그것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랑이란 유대감, 소속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기에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밑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설명문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것을 비평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역사에 따른 사랑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밑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랑의 변화를 서술했고, 자, 또 사랑에 대한 남녀의 관점의 차이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뭐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자, 어떻게 사랑의 감정이 바뀌었는지. 자, 고대에는 외려 부정적으로 봤죠? 불길한 감정으로 여겼고요. 자, 근데 중세 오면서 이 낭만적이란 로망이란 개념이 지금 나와 있다가 자, 이것이 결국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는데 자, 이게 현대사회는 좀 바꿔버렸죠. 자, 그 사랑 그거 그냥 소모적인 감정에 불과해. 이렇게 보는 견해와 사랑을 통해 결국 자아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찾는 유용성을 중시합니다. 뭔가 쓰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어떤 오해 부분인데요. 자, 요 글은 다시 설명문이네요. 자,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는 사랑을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어떤 감정의 상태로 봅니다. 자, 일단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감정으로 보았다는 거. 감정. 자, 그러나 최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자,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 뇌까지 찍고 있네요. 자, 찍어서 이 사랑의 이 정의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없이 간결한 이 사랑의 정의에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단어가 바로 뭐다? 바로 이 감정이란 단어래요. 자,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 작품 전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고요? 자,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네요. 과연 사랑을 감정의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이 질문에 대한 신경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란 감정이라는 일상적 표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을 표정이라고 보자입니다. 자, 감정이 아니라 그냥 표정. 자, 왜?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즐거운 감정 얼마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남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설령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을 봐도 내가 화가 났는지 슬픈지는 금방 알 수 있죠. 그 표정을 통해서.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 공교롭게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봐. 어떻게 나타내기가 참 애매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뒷부분에 우리는 친구나 동생이 연인이 생기면 그 사실을 다양한 행동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자, 표정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점에서 여느 감정과도 구별이 되네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밑에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되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합니다. 자,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목적이 있네요. 자, 그런 점에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뭐로 보자? 우리가 욕구나 동기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자,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한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자, 특이합니다.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만약 감정이었다면 당연하게 감정을 관장하는 어떤 부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외려 욕구나 어떤 동기 이쪽을 관장하는 부분에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 마음 상태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들을 자기 공명 영상기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인 헬렌 피처는 자,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를 관찰합니다. 놀랍게 자, 바로 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오상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입니다. 외려 뭐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마약 이쪽하고 연결된대요. 자, 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됩니다.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 뇌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관찰이 됐고요. 자, 도파민과 함께 자, 노르에피네프린 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도 늘어납니다.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 늘어나면 자, 어떤 현상? 혈기 왕성해진 신체부터 신경 과민부터 밑에 불면, 식욕 상실, 그 다음에 떨림이나 두근거리는 가슴, 바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과 같은 경험. 자,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증세와 바로 여기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작용과 동일하네요, 지금. 자, 밑에 갑시다. 자,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인 뇌를 통해 설명될 수가 있으며 낭만적 사랑 또한 1.3kg이 지나지 않은 이 단백질 덩어리.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뇌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론 사랑이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회로의 작동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자,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랑의 원인인지 또는 그게 결과물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산물인지 아직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 행동을 뭘 통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평소 역할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구조와 그런 어떤 생리적 작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 이걸 통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해서 자,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랑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고, 자, 결국 이 사람은, 자, 이 필자는 이걸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욕구 내지 동기로 보는 게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자,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했고요. 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결의도 인용을 했네요. 자, 오른쪽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통념을 제기하면서, 자, 맨 마지막 결론적인 거, 사랑은 욕구나 동기로 봐야 된다, 또는 가깝다, 이렇게 봤네요. 자, 밑에 읽고 활동하기 부분입니다. 자, 먼저 다시 1-1에 해당됐던 김진사 운영은 결국 사랑의 감정 내지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여기는 그냥 사랑의 감정이 더 가깝습니다. 이제는 뭐 아직 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자, 2-2번에서는 중세 사랑이란, 자, 여기서 바로 이 낭만적인 내용의 정열적 사랑, 바로 이 불완전한, 자, 이것이 또 하나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우리로 바꾼다는 것이 중세입니다. 현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중세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끊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대는 사랑이란 열정을 소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사랑에 대해 이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물어본다. 욕구 내지 욕망에 가깝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표정으로 그 근거로서 나타낼 수 없다는 거, 표정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 자, 사랑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 동반한다는 거. 마지막 더 사랑은 바로 욕구나 동기를 관장한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거.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내려가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이 내용들은, 자, 먼저 사랑의 편지에서 관점들이 각각 1, 2, 사랑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오해에 대한 것, 각각 문학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적인 면에 사랑은 상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유발하는 순수하고 고귀한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자, 시대에 따라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남녀의 시각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자, 마지막 과학적 관점에서 사랑을 감정으로 보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